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나이 드신 분은 걱정을 많이 하는 경우인데,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왜 우리 아이는, 우리 자녀는 결혼을 안 하는 걸까? 안 하는지 못 하는지 뭐 그것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결혼을 안 한다 이거죠. 자, 안 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한편으로 마음이 좀 편할 수도 있고, 결혼을 안 하려는 여러분의 자녀를 마음을 알면 그에 맞는 걸맞는 상대를 소개시켜 주는데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24년도 용띠에 결혼을 꼭 시켜보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뭐 선을 보고 해가지고 있죠. 뭐 3개월 내에 뭐 그렇게 결혼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흔히 말해서 선을 통해 가지고, 옛날에는 중매를 했죠. 중매를 통해 가지고 만났다 하더라도 둘 사이가 사랑하는 감정이 있어야지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결혼하고 나서도 또 쉽게 헤어지기 때문에 결혼을 못했다 하더라도 너무 상심할 필요는 없고, 이런 이유가 좀 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해보는가 하면, 저도 주위에 있죠. 제 조카가 한 20명 정도 되는데 30대 조카가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결혼했는 조카가 2명밖에 없다 이거죠. 그리고 제 주위의 친구들 애 같은 경우에 좀 일찍 결혼한 친구 보면 손자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를 보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보통 언론에서는 있죠. 부동산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저는 서울에 사는 서울 중에서도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집장만이 어렵기 때문에 결혼을 못한다. 자, 그렇지만 둘 사이에죠, 사랑하는 감정만 있으면 제가 볼 때는 부동산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이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언론 통계나 뭐 정부 기관에서는 집값이 너무 높아가지고 결혼을 안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집값 저렴한 게 있고 둘 사이에 있죠. 둘 사이에 믿음과 사랑만 확실하면 부동산은 문제가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직장 문제. 사실 이게 좀 크죠. 직장 문제가 좀 큽니다. 자, 크긴 하지만 사실 소득이 많고 적음의 그 차이지, 제가 볼 때는 직장 문제가 좀 크긴 합니다만은, 이것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4번, 5번, 자, 이게 크다. 물론 6번도 있고, 6번은 아이를 낳지 않은 이유죠. 근데 2번 문제가 크긴 합니다만은 4번, 5번 문제가 더 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직장과 집값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4번, 5번이 더 크다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 아이가 수줍음, 성격적으로 내성적이라서 이성을 만나면 말을 잘 못한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만남을 주선해주는 그 방법 외에는 없다 이거죠.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뭐 성격이 아무리 내성적이라 하더라도 본인 마음에 들면 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번 문제가 적다고는 볼 수 없고, 물론 좋은 직장을 얻으면 결혼할 확률은 높습니다. 근데 중소기업 다닌다고 해가지고 결혼을 못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가장 큰 게 뭔가 하면 제가 볼 때는 4번, 5번입니다. 4번이 뭔가 하면 여자들의 인식의 변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에는 뭡니까? 여자의 행복이란 게 결혼을 해가지고 남자의 사랑을 받고 아이를 키우는 거, 그래서 엄마로서의 삶, 그리고 아내로서의 삶을 통해 가지고 행복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요즘에는 뭡니까? 인터넷이나 SNS, 카톡 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여자들의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비교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만일에 이 남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자,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 고생을 많이 한다 이거죠. 자, 왜 고생을 하느냐? 여자들의 인식의 변화는 엄청나게 빠른데 비해 가지고 남자들의 인식의 변화는 늦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결혼하고 나서, 특히 남성들이 결혼하고 나서 내가 남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자, 그것이
여자가 기대하는 그 신랑으로서의 어떤 생활 태도라든지 부부 관계에서 남자들의 역할을 여자의 기대치에 남자들이 부응을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자들이 결혼하기를 꺼린다 이거죠. 그리고 또 여자 자녀를 둔 그 부모들이 특히 엄마들이 한평생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확실한 아주 사랑하는 그런 남자가 아니면 굳이 결혼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한다 이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게 결혼이 잘 성사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여러분 친구분의 아들이 뭐 교수가 됐다, 의사가 됐다, 고위직 공무원이 됐다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소득이 많지 않다 이거죠. 나이가 들어야지 40대가 넘어가야지만 소득이 되는 거지. 여러분이 친구 자식과 여러분 자식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것도 나중에 영상을 좀 올리도록 하고, 또 여성들이 육아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느끼기 때문에 남자들의 인식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직장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결혼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직장은 좀 좋은 직장이냐 월급을 많이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제적인 것은 여성의 인식, 결혼에 대한 인식, 결혼한 후에 부부 생활에서의 인식의 변화는 상당히 빠른데 비해 가지고 남자들은 인식의 변화가 상당히 늦다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결혼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아주 사회적으로 여러분의 아들이 잘났다고 하면 뭐 가능하겠지만, 보통 그렇지 않으면 평범하면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결혼하기는 쉽지 않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여성들의 인식의 변화에 맞춰 가지고 남자들도 이 시대 조류에 맞게끔 좀 인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요즘에 남자든 여자든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마음에 드는 사람과 하루를 살더라도 마음에 드는 배우자와 살고 싶다는 인식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결혼을 왜 안 하는지, 충분한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고 하면 부모로서는 제가 볼 때는 많은 이성을 소개시켜주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